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쩌쩌.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하이. 오늘은 약간 화사하죠. 화이트하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화이트 초콜릿 같아요 이러길래 제가 뭐야 그럼 나를 핥고 싶다는 뜻입니까? 저 상당히 기분이 이상해져서 신고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맨날 뭐 이렇게 진짜 헛소리만 하면서 막 노는데 뭐 약간 전 좋아요. 뭐 언제까지 제가 이런 농담을 쳐도 웃어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은 웃어주니까 지금 이 젊음을 즐기겠습니다. 오늘 되게 뜬금없이 저희 선생님들 전체 사진 촬영을 했는데 저는 작년에 왔기 때문에 2023년 이제 사진이 이렇게 붙었고 와 몇 장이 붙었는데 2008년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2008년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15년 전인가요? 그렇죠? 15년 전. 그러니까 제가 2023년에 찍은 사진이 15년 후면 대충 2038 이때가 오겠죠? 오겠지. 와 그래서 야 2038년에 내가 2023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2008년 사진이 교무실에 붙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막 와 숨은 선생님 찾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15년 전, 16년 전이면은 야 아마 못 찾을 것 같았는데요. 다 이게 또 뭐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8년도 사진을 착 보면서 그쵸 제가 별일 없으면 어쨌든 간에 교사 생활을 쭉 몇십 년 동안 할 텐데 야 약간 그 미래를 봤다고 할까요? 이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젊음이란 무엇이고 늙음이란 무엇일까? 시간의 흐름은 무엇이고 갑자기 겁나 N 같죠? 너 T야? 아니지 T랑 N이랑 뭐였지? S인가요? S지. 약간 현실형이신 분들이면은 뭐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그냥 사진이나 찍지 이럴 수도 아닌데 그건 T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는 F 농담입니다. 저는 E 딱 봐도 E죠. E 그리고 N 상상력이 좀 많고요. 감성적이고요. J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운데 일할 때랑 공부할 때만 J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뭐 선거날이거든요. 내일 쉰다. 저는 내일 서울대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는데 그럼 강연 직전까지 뭐 부산을 갔다 오자. 뭐 저는 오케이. 18시에 강연만 잘하면 돼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별로 노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놀 때 막 계획 이렇게 하면은 놀러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죠? 계획을 안 세웁니다. 놀 때. 근데 일할 때랑 공부할 때만큼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굉장히 잘 하셔야 내가 얼마치 왔나 항상 체크할 수 있으니까 꼭 플래너 쓰시고 내가 공부 얼마큼 했는지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저 30분 정도밖에 못 찍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 바빴어. 그래서 조금 헛소리 좀 하려고 5번. 자 타임라인 달아주시는 팀장님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3점을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사안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점짜리 문제를 풀 때 이거 그냥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어요. 중요사안 딱 해가지고 그냥 이 영상 안 보시더라도 썸네일이라도 보고 좀 얻어가게. 중요사안 뭐냐면 원래는요 여러분이 이 심층수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중심저 다 개념 강의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중심저가 조금 제가 오바 삼바를 하면 어느 위도에서 침강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다 개념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얘 외우는 것만 해도 약간 오버 삼바인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얘네가 그래서 실질적인 깊이 있는 수심은 어느 정도냐 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이번 수능 특강 3점을 푸실 때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심층수 세 가지의 대략적인 수온 온도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심저 중에 뭐가 제일 밀도가 크죠? 당연히 저. 중심저 당연히 저. 중심 잡아주고 저가 제일 아래 깔려있다. 그죠? 제일 아래 깔렸다는 말은 밀도가 제일 크다는 거. 그래서 밀도는 저가 제일 커요. 밀도를 결정하는 건 대표적으로 수온과 염분. 언제 밀도가 커진다? 그렇지. 차자일수록 밀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큰 저층수가 제일 차갑습니다. 재밌는 건 그럼 제일 짠 건 저층수겠네요? 가 아니고 제일 짠 건 오히려 심층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TS도 템퍼레이처 셀리니티도 수온, 염분도를 보시면
중심저순으로 이 등밀도선이 이렇게 가면서 숫자가 어디로 가면 커지죠? 오른쪽 아래로 가면 커집니다. 왜? 짜일수록 밀도가 커져야 되니까 y축이 감소, x축이 증가, 짜일수록 밀도가 큰 숫자가 써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중층수는 요선에, 심층수는 요선에, 저층수는 요선에 걸려서 밀도는 중심저순으로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온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축을 봐야죠. 제일 y축의 값이 낮은 저층수의 수온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중심저순으로 차가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죠. 제일 차가워. 근데 짠 거는 x축이 큰 거잖아요. 제일 짠 건 누구다? 밀도가 제일 큰 저층수가 아니라 심층수가 오히려 더 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왜 얘가 더 짠데도 불구하고 밀도가 더 작나요? 얘가 더 차가우니까 수온의 영향이 좀 많이 크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완벽해. 문제는 올해 수특 3점을 푸실 때 대략적인 온도를 감을 잡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하나만 외웁시다. 북대서양 심층수의 수온이 약 4도다. 뭐라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중심저 중에 북대서양 심층수의 온도가 약 몇 도다? 4도다. 뭐라고 몇 도다? 4도다. 얘를 외워주시면은 많은 게 해결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공부한 거랑 합쳐보세요. 우리가 공부한 거에 북대서양 심층수의 온도가 4도다만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중층수는 4도보다 온도가 어때야 되죠? 그렇지, 밀도가 작으니까 4도보다는 온도가 높아야죠. 저층수는 4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야죠. 더 차가웠잖아. 보시면은 얘가 4도라면 중층수의 온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4도보단 높아야지. 저층수는 4도보단 낮아야지. 실제로 저층수의 온도 수능 특강 이번에 3점 답지를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저층수의 온도는 영하 2도부터 얘는 막 영하까지도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영하면 얼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얼고 물이 움직여요? 짜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어는 온도가 0도거든요. 근데 거기 염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마그마의 용융곡선 할 때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불순물이라는 염분이 들어가면은 어는 점이 더 낮아져요. 왜냐하면은 녹는 점이라는 건 내가 온도를 높일 때 고체에서 액체되면 녹는 점이지만 액체에서 고체를 얼릴 때 온도는 사실은 어는 점과 녹는 점이 동일한 거죠. 온도를 올리면서면 녹는 점인 거고, 반대로 내리면서면 어는 점인 거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게 녹는 점,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게 어는 점. 그러니까 사실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얘가 좀 짜기 때문에 어는 점이 0도보다 낮습니다. 영하인데도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약간 여유가 되는 분이라면 저층수는 심지어 영하 한 2도 정도부터 한 1도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저층수는 영하이기도 하다. 0도보다 낮기도 하다. 0도보다 심지어 낮다.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얘로 스크린샷. 이거 제가 스크린샷 하면 됐겠지? 이 정도. 내 영상 다 안 봐도 돼. 이거는 좀 알아가셔야 돼. 얘를 알면요, 아니 반대로 얘를 모르면요 몇 번이 안 풀리냐면, 예를 들면 제가 문제 하나 이런 거면 제가 별말 안 하겠어. 근데 7번이 잘 안 풀리고요. 그리고 14번도 잘 안 풀리고요. 저걸 모르면. 네. 2개네. 2개밖에 없긴 한데 여러분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이유가 7번과 14번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북대서양 심층수 약 몇 도? 4도. 그러면은 중층수는 몇 도? 4도보단 최소한 높다. 저층수는 몇 도? 최소한 4도보단 낮다. 얘를 좀 더 머리 여유 되시는 분은 저층수는 심지어 영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얘를 머릿속에 추가로 넣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7번이나 14번 같은 문제가 좀 더 유효하게 풀리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수특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 개념은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1번부터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 꽤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왜냐면은 기억 선지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당황스럽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시작.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1, 3, 5, 7, 9, 11에 측정한 표층의 수, 표층에서 잰 거예요. 월 평균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건데요. 수온 잘 낮아지게, 염분 잘 증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등밀도선 당연히 그래서 차고 짠 속으로 갈수록
여기에 밀도가 커지는 거죠.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밀도 커지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항상 X축, Y축 단위. 봤더니 이게 어느 해역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 2, 1. 어느 해역? 제가 질문 좀 바꿔볼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치. 1월, 3월 요때의 수온이 좀 어때요? 낮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는 거예요? 겨울이라는 거죠. 반대로 7월, 8월, 9월 쪽의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7, 8, 9일 때 여름이라는 거죠. 자, 7, 8, 9일 때 여름이고 1, 2, 3일 때 겨울인 거는 무슨 반구? 북반구.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면 남반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이 지역은 북반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억을 봤거든요. 이 해역의 위도가 60도 N보다 높냐? 이게 지금 60도 N이라는 거는 위도 북위 60도보다 높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북반구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이게 과연 이 지역 60도보다 더 높냐 낮냐? 대답할 수 있나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답지를 보면요. 답지에 뭐라 써 있냐면 뭐 60도 이상 정도의 위도라면은 뭐 9월의 표층 수온이 저렇게 높을 리가 없다. 진짜 이런 느낌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강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럼 그냥 뭐 예를 들면 위도에 따른 수온을 얼추 외우고 있으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일단은 답지에 뭐라 써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7, 9월에 표층에서의 월 평균 수온이 1, 3, 5월보다 높은 것을 통해 여기는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돼. 근데 7월과 9월 모두 표층에서의 월 평균 수온이 20도보다 높은 거를 보아서 이 해역의 위도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이 해역의 위도는 60도보다 낮다. 60도 N보다 낮다.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봐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적도, 위도 0도잖아요. 제가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지구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위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0도부터 몇 도까지를 우리가 저위도로 하죠? 그치. 대기대순환 때도 공부했잖아요. 30도. 그러면은 중위도는 편서풍이 부는 30도에서 60도 헤들리 순환 영역이죠. 아니 페렐 순환 영역이죠. 그러면 고위도는 60도 이상 90도까지 극순환이 있는 곳을 우리가 고위도라 그러죠. 0부터 30을 저위도, 30에서 60을 중위도, 그리고 그 60도보다 위를 고위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별다른 이견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럼 이 질문 이렇게 바꿔보자고. 이 해역의 위도는 60도 N보다 높냐라는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60도 N보다 높으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고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해역은 북반구 고위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사실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기억선지가? 그쵸? 왜냐면은 60도보다 높으면은 우리가 고위도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고 N이니까 북반구죠. 그래서 북반구 고위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러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북반구 고위도의 수온이 14도부터 22도 축척에 그러시나요? 아니죠. 얘는 우리가 공부했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저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수온. 연직 수온 분포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연직 수온 분포를 봤을 때 고위도의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층상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수온이 약 4도, 5도 정도로 굉장히 차갑다는 얘기를 했었죠. 얘를 딱 떠올리면 지금 이 그래프에 막 14도부터 22도라고 그려져 있는 이거는 최소한 북반구 고위도가 될 수는 없겠구나 정도는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바꿨더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층상 구조를 한번 떠올려서 이번 문제 틀린 거 괜찮아요? 떠올려서 복습하고 다음에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된다. 됐죠? 그래서 고위도는 4도 정도로 엄청 차갑구나. 그죠? 북대성 심층수의 온도도 약 4도였는데 엄청나게 차갑죠. 와,
그러니까 표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의 온도인 4도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고위도는 차갑다를 얻어가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봤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축척이구나, 이렇게 높을 리가 없다, 북반구 고위도라면. 사실 좀 더 깔끔하게 내려면 얘를 한 S 이렇게 냈으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북반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푸실 때 이 지역이 북반구라는 것까지 맞추셨으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땡. 자, 다음 니은 디귿은 할만하죠. 11월의 표층에서 열 평균 밀도는 크냐? 11월이면 11월만 봅시다. 11월만 싹 다 지우고 11월 보시면 여기 있죠. 근데 얘가 1.026인데 아까 우리 밀도는 여기로 가면서 커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026보다 커야죠. 더 아래 줄에 깔려 있으니까 밀도가 더 크겠지. 9월과 7월의 표층에서 월평균 수온차는 괄호를 묶고 뭐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9월과 7월의 온도 차이 봅시다. 온도니까 Y축 보셔야 되는데 9월의 Y축은 여기 찍히고 7월의 Y축은 여기 찍히니까 차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뭐래요? 7월과 5월 비교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7월은 여기 있는데 5월, 와이씨, 아따리. 9월과 7월은 요 정도, 7월과 5월은 요 정도. 누가 더 크죠? 7월과 5월이 더 크다. 그래서 작다, 정답.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마 1번의 기억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정도면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태평양에서 연평균 증 빼기 강, 오이! 어이! 증 빼기 강 딱 보면은 뭐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바로 튀어나와야 돼. 증 빼기 강 표층연분에 비례한다. 물론 담수의 유입이라던가 빙하의 결빙이나 해빙도 고려해야겠지만은 증 빼기 강은 기본적으로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표층연분에 비례한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증 빼기 강 값이 표층연분에 비례하고, 표층연분은 어디가 크죠? 증 빼기 강이 큰 위도 30도 라인, 이거 다 개념이에요. 위도 30도 라인의 주로 크고 그 중에서도 대양의 중심부가 좀 큰 경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층연분이 가장 낮은 해역은 A냐? 천천히 할게요. 자, 여기 축척 있죠? 증 빼기 강. 하얀색이 증 빼기 강이 많은 거예요. 검은색이 얕은 거예요. 지금 A는 좀 검죠? 그러니까 증 빼기 강이 좀 작다. B는 뭐 MS한 것 같고 C는 확실히 좀 크죠? 네, 한번 가보죠. 가장 낮은 해역은 A냐? 그쵸? A가 지금 보시면은 증 빼기 강이 제일 작다라는 거는 표층연분이 제일 낮게 나타날 거라는 거. 이 기본 개념, 증 빼기 강은 표층연분에 비례한다라는 걸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려우시겠죠. 맞고, B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형성된 아열대 고압이 위치하냐. 자, 헤들리 순환, 제발 대기대 순환 복습하고 문제 푸세요. 여러분 아직도 이 용어가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헤들리 순환 어디냐면 제일 기본적인 여기, 얘 하강 기류라면 상승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하강, 여기죠. 그러니까 위도 30도 라인에 있는 하강 기류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걔 이름이 바로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그래서 이 중위도 고압대에 위치하느냐 봤더니 B 같은 경우는 위도 30도 라인에 얼추 걸치죠. 맞습니다. 연평균 해변 기압은 A 부근이 낮냐? A는 이름이 뭐죠? 적도 저압대, 저압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C 부근은, C는 어디 있어? C는 걔보다는 좀 더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A 부근은 제일 저기압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 순환 문제랑 사실은 거의 다를 바 없는 문제가 돼서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자, 샵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자료가 괜찮죠. 자, 그린 가는 위도별 증 빼기 강과 표층연분. 이래서 제가 앞에서 방금 바로 앞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증 빼기 강은 표층연분과 거의 비례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화양에서 남북 방향으로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나타낸 건데 증 빼기 강 중에 표층연분 중 하나니까 맞춰라, 그 뜻이죠. 봤더니 일단은 뭐가 증 빼기 강이고 뭐가 표층연분인지 한번 봅시다. 뭐가 뭐게요? 아니 거의 다 똑같은데 어떻게 뭐를 보고 알라는 거지? 차이가 있는 지점을 봐야죠. 여기 하나, A는 이렇게 좀 위인데 B는 좀 내려갔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북반구 60도 지점이니까 북반구 고위도, 북반구 고위도에서 증 빼기 강 혹은 표층연분 중에 하나는 더 낮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더 낮게 나오는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더 낮게 나오는 이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얘가 표층연분입니다. 얘는요, 여러분이 기본 개념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B가 표층연분이 되고 따라서 소거법으로 A가 무시야 하나 증 빼기 강. 이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세계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세계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걸 보여드리지? 연분 쪽을 보여드릴게요. 세계지도를 보시면 북반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륙이 굉장히 많죠. 남반구는 대륙이라고 해봤자 남아메리카랑 호주 하나 덩그러니 있고 남극 대륙 덩그러니 있잖아요. 북반구는 대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가 쫙 내렸을 때 대륙에 많이 내려요. 즉 대륙에 담수가 많이 고인다라는 거고 대륙이 많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담수가 많이 유입될 수 있어서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는 담수 유입이 남반구에 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북반구 고위도 같은 경우는 대륙이 많아서 남반구에 비해서 대륙이 많아. 다 적으셔야 됩니다. 담수 유입이 크다. 이건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그 세계지도를 떠올리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외우는 게 아니고 떠올릴 수 있는. 세계지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지구과학 원 하시면 세계지도 당연히 아셔야죠. 그래서 북반구 고위도 지점은 표층연분이 남반구에 비해서 훨씬 낮구나. 왜냐면은 대륙이 많아서 담수 유입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껴주시면 되겠고요. 나 자료는 한번 볼까요? 나는 북반구죠. 이쪽은 북반구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보낼 때 당연히 북쪽 방향으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남반구는 남극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남쪽 방향인 음수 남쪽으로 보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점짜리에서 봤던 거를 그냥 X축, Y축을 뒤집은 것 뿐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증 빼기 강의 값은 60도 N이 크냐. 증 빼기 강이니까 우리가 이 A 그래프를 진한 실선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죠. 60도 N과 60도 S를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읽어주시면 되죠. 60도 N이 더 큽니다. 그죠? 60도 N이 더 크다. 60도 N이 여기, 60도 S는 아래. 그죠? 연평균 해면 기압은 적도 부근이 낮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면 기압을 물어봤으니까 기압은 공기가 뜨냐, 즉 저기압이냐, 내려오냐, 즉 고기압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적도 부근은 겁나리 뜨겁습니다. 공기가 막 뜹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뭐죠? 적도 저압대이자 열대 수렴대잖아요. 당연히 적도 부근이 30도인 아열대 고압대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요. 북반구에서는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위도에서 그럼 북반구니까 일단 여기를 봐야 되고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건 대충 요 정도가 되겠죠. 대기에서 최대는 여기, 해양에서 최대는 여기니까 대충 그 중간값.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위도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38도 정도에서 최대가 되는데요. 거기서 표층연분이 가장 높은지 위도 38도에서 38도 요 지점에서 표층연분이 높나요? 지금 B 그래프가 표층연분인데 헷갈리니까 증 빼기 강 그래프 지워버리고 점선이 표층연분 그래프인데 점선이 북반구에서 즉 왼쪽에서 표층연분 제일 높은 데가 위도 38도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약간 한 요 정도 여기가 지금 최대잖아요. 한 27, 6 뭐 이 정도가 최대 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인 위도는 약 38도 N 정도가 될 텐데 표층연분 가장 높은 건 오히려 26, 27도 N 정도 되니까 둘이 같지 않다. 그래서 답은 3번. 됐죠? 가자. 4번. 자, 그림은 어느 시기에 북태평양의 표층 용존산소량을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잘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관측에 따른 해주의 용존산소량을 나타낸 건 내용 한번 가보죠. 나의 관측 해역에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에 의해 생성한 저압대. 이런 말들을 보고 여러분이 대기대순환 빡빡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직도 안 되는 분은 대기대순환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강조드리고 있고 이 그림 제발 여러분이 수십 번 좀 손으로 그려보세요. 자, 헤들리 순환 뭡니까? 요 순환 말하는 거예요. 얘 뭐요? 상승 기류. 그러니까 이 순환에서 상승 기류 어디야? 공기 뜨는데 여기죠. 여기. 즉 적도 저압대 말하는 거죠. 적도 저압대 혹은 열대 수렴대 같은 말.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제가 바꿔드리면 나의 관측 해역에는 적도 저압대가 있냐라는 문장이랑 똑같다고. 근데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대기순환 공부가 안 된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의 관측 해역. 그럼 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나는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깊이가 0인 자료는 무슨 자료다? 표층의 자료다. 이거 빨리 적어놔. 뭐라고? 깊이
혹은 높이가 0km인 자료, 0m도 상관없어요. 는 지금 지표 혹은 해수면 혹은 지표에서의 자료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근데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빨리 별표 쳐요. 빨리 적어서 별표 쳐. 너무 중요한 말. 오늘 중요한 말 많이 하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 지금 이 그림 보고서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하면은 안 된다고요. 0m일 때 수심, 그때 지금 표층에서 그때 용존 산소량이 6이잖아요. 6ml per 리터. 그러니까 1리터의 해수에 산소가 6ml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에서의 자료는 이 6선에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얘는 표층 용존 산소량을 그린 거고 얘는 전체 깊이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자료랑 함께 볼 때 유의미한 거는 이 표층에 점 찍혀 있는 이 6mm 이거밖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랑 같이 볼 때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6선에 걸려야 나가 있을 텐데 아까 뭐라고요? 적도조합대에 위치하냐? 적도조합대는 어디죠? 약 0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어요. 약 5도 N, 열적도가 북위 5도 정도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얘랑 같습니까 지금? 때려주고도 안 같죠. 그래서 기억은 땡. 그냥 헛소리를 한 거다. 나에서 용존산소량 표층이 많냐? 표층이 지금 6이잖아요. 근데 뭐랑 비교하고 있냐면 800m. 800m는 제일 적은 지점이죠. 그러니까 표층이 더 많은 거 정답. 그리고 나의 깊이 2000에서 3000 기간. 2000에서 3000만 보시면 되죠. 깊이가 깊어질수록 깊어지면서 용존산소량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 일단 문장 끊어서 실제로 깊이가 깊어지는데 용존산소량 증가하나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죠. 해양생물의 광합성. 자, 해양생물은 저 깊이까지 광합성하지 않습니다. 얘는 개념이죠. 저 깊이에서 갑자기 산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아, 그렇지. 저기 심층수, 고위도의 심층수가 침강을 해서 어디였어? 여기죠. 고위도에서 심층수가 침강을 해서 유입되는 거. 또 애초에 내려가면서 차갑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기체 용해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기체 용해도가 증가해서 같이 커지는.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존산소량은 1, 2, 3, 4, 5, 6 축척이고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44, 46, 48. 실제로 얘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거 또 아직도 당하면 진짜 허수. 표층에서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용존 산소량보다 많다. OX. 표층에서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용존 산소량보다 많다. OX. 선생님 여기 X축 왼쪽에 있으니까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더 적은 거죠. 이산탄소는 요 축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42, 43, 44 이렇게 있는 거고 용존 산소량은 얘를 읽어줘야 되는 거죠. 6 있는 거지. 얘는 6 있는 거고 얘는 44부터 46, 48, 50, 50, 50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씨 걸려 넘어질 뻔. 그래서 저거 개념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또 낚이지 마시고 가야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네 문제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빠이.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안녕.